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우리 이 주택 환경에서 실내 환경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죠. 굉장히 이렇게 좀 내 취향에 맞게 멋지게 그렇게 해놓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다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듯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실내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택인데 건축법 적용을 못하는 이게 캠핑카 실내입니다. 좀 럭셔리한 캠핑카 실내인데 너무 멋지죠. 뭐 조명도 좋고 창도 널찍하고 뭐 소파도 가죽 소파로 해서 바닥도 멋지고 다 멋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런 멋진 환경에서도 실내에서 악취가 난다, 똥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골치 아파요. 그러면 우리 주택에서 다 뭐 냄새 날 때가 별로 없어요. 냄새 날 때가 별로 없는데 대부분이 이 하수관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겁니다. 집을 질 때 이 하수관에는 항상 그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트랩이 뭐냐면은 그 배수관 밑에서 이 악취가 올라온다든지 또 그걸 통해서 무슨 벌레라든지 심지어 쥐가 올라오는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트랩이라는 걸 해놔요. 근데 이 트랩이 주로 물로 배관의 일부를 막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막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봉수라 그래요. 봉수.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일부 물에 막혀요. 그래서 트랩의 종류는 지금 보다시피 파이프를 이렇게 꼬부려서 만든 그런 파이프 사이펀 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세면기를 생각해 보면 세면기가 밑으로 이렇게 배관이 내려가서 벽에 이렇게 박혔다. P트랩입니다. 그리고 세면기가 이렇게 배수관이 와서 S자로 꼬부라져서 밑으로 내려간 거, 그거를 S트랩이라 그래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 P트랩이나 S트랩이 중간에 물이 고여 있게 되죠. 꼭 S트랩이 이렇게 S자로 안 내려가도 돼요. 이렇게 내려가서 한 바퀴 뺑글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도 되는데 어차피 그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물이 일정 높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차서 막혀 있는 상태를 봉수라 그래요. 봉수. 네, 제가 아는 분 봉수 씨가 있어요. 참 좋은 분인데 기억이 나네요. 네, 친근하죠. 이름이 봉수. 물로 막혔다 그래서 봉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이펀형 트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격벽형 비사이펀 트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드럼 트랩 같은 거 그림에서 보듯이 저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혀서 통을 통해서 또 나간다. 그 드럼 트랩이 있고 가장 우리 주택에서 많이 쓰는 거 벨 트랩이라 그러는데 벨 트랩. 요거는 그 바닥 배수구죠. 플로아 이 배수구, 바닥 배수구.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는 단면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목욕탕 욕실 이렇게 띄어보면은 이렇게 바가지 모양, 반 바가지 모양이 덮여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물이 옆으로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너츠 모양으로 반 잘라져가지고 거기에 바가지가 이렇게 덮여 있어서 물이 항상 거기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벨트랩이라 그럽니다. 벨트랩. 근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7박 8일 집을 비우고 여행에서 돌아오면은 집안에서 막 하수구 냄새, 똥 냄새가 나는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벨트랩이라든지 이 트랩이 물이 다 날아가서 봉수가 없어진 겁니다. 봉수가 파괴됐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물이 다 5박 6일, 7박 8일 물이 다 날아가면은 거기가 물로 막혀서 하수구로부터 악취가 올라오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악취가 점점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장시간 집을 비운다든지 그러면 물이 말라서 봉수가 없어진다. 봉수가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은 또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 세면기를 예를 들었는데 2층 집이에요. 또는 3층 집, 아파트라든지 뭐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막혀 있는 그 트랩에 S트랩이나 P트랩에 막혀 있는 물이 그게 쑥 빨려 나가든지 또 세면기로부터 쑥 올라오는 거 분출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또 하나는 자기 사이펀이라 그래서 자 S자로 된 파이프에 예를 들어서 쇠구슬을 하나 쑥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쇠구슬이 자기 힘에
올라와서 쑥 내려가 버렸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도로 쑥 빠져서 쭉 내려가서 없어져 버린 거, 물이. 그거를 자기 사이펀 작용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물이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밑에 층 아랫집에서 욕조의 물을 빼서 버리고 있어요. 그럼 욕조 물이 배수관을 꽉 차서 내려가는 중에 우리 집 위에 집에서 또 물을 왈칵 버렸어요. 그러면 그 배수관에 꽉 차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피스톤 작용으로 물이 꽉 밀고 내려오면서 그 압력으로 우리 집에 있는 세면기 그 S트랩, P트랩에 막고 있는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그걸 분출작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또 봉수가 파괴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이제 우리 집 세면대 밑에 우리 집 물을 예를 들어서 욕조물을 다 쏟아 버리는 중에 거기를 꽉 채워서 물이 빠른 속도로 확 내려가면서 빨아 당겨요. 세면기에 있는 그 S트랩에 있는 봉수된 물을, 그거를 흡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괴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 트랩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세면기라든지 이런데 또는 욕조,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딸려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이런 섬유, 부시래기, 먼지 그런 게 이렇게 트랩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모세관 현상으로 그 머리칼이나 그 뭐 보풀레기 사이로 물이 서서히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거기에 고였던 봉수가 됐던 물이 빠져 내려갑니다. 그러면 봉수가 또 파괴됐다, 물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7박 8일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악취가 나더라. 왜? 그 트랩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봉수가 파괴됐다, 이겁니다.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에서 확 쏟아져 내려오는 물, 또 밑에서 물이 쭉 빨아 당기는 그런 흡출 또는 이런 분출작용으로 인한 그 봉수의 파괴를 막고, 또 이 배관 내에 어떤 악취가 좀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통기관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벤트 파이프인데, 벤트 파이프.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모든 배관 있죠, 배관. 배관이 하수구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배관에서 위로 뽑아 올려가지고 지붕을 뚫고 이렇게 통기시켜 놨어요. 배관을 열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로 공기가 통하겠죠. 그래서 흡인작용이라든지 분출작용, 그런 배관 내에 하수를 버릴 때 플러스 압력이라든지 마이너스 압력, 흡출작용,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봉수가 그런 압출작용, 흡인작용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벤트 파이프예요. 통기관. 그 통기관은 기구마다 하나씩 빼주는 뭐 각계 통기관도 있고 무슨 뭐 그 환상 통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수가 되는 그 배수관의 어느 윗부분에서 이 바람이 통하는, 공기가 통하는 관을 쭉 빼서 이 지붕 위로 올려준 거, 이거를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기관을 안 해놓으면은 그것도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뭐 물 버릴 때 봉수가 파괴된다든지, 물이 제대로 잘 안 내려간다든지. 생각해 보세요. 이 밀폐된 배관에서는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한번 비교해 보듯이, 자, 1.8리터짜리 페트병에 물을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내려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페트병 위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놨다 그러면 쑥 빠져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내려가면서 또 공기는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물하고 공기하고 막 서로 이 상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벌럭벌럭 하면서 물이 잘 안 내려가는데, 페트병을 이렇게 돌렸어요. 자, 돌려가지고 회오리를 시켜서 버리니까 쑥 빠져내려갔죠. 그래서 통기관 없이도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게 섹스티아 배관이라 그래서 이 배수관 안에 내부를 들였다 보면은 그 안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배수관 직경이 이만하면은 약 한 1cm, 2cm짜리 나선형 날개가 이 배수관 안에 물놀이 미끄럼틀처럼 그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버리면은 물이 내려가다 그 날개를 타라서 돌게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비게 돼요.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페트병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원심력으로 물을 쭉 빼는 것처럼, 그게 섹스티아 방식, 섹스티아 배관입니다. 이 장점은 소음도 적고, 그 다음에 통기관이 따로 필요 없이 물이 내려가면서 가운데는 통기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통하게 되죠.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가로배관에서는 섹스티아 방식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로 배수관에서는, 밑으로 세로로 된 수직관에서는
물이 회전하면서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섹스티아 방식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내 환경에서 이 냄새, 향기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 향기, 제가 이 코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저는 이제 이런 음악보다도 이 코가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저도 향기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특별히 집 안에서 뭐 악취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일부러 이제 향기를 향초 같은 거, 뭐 양키 캔들, 그 다음에 또 캐네디안 러시 제품들 있죠. 그 향기 나는 것들. 그리고 각종 뭐 향수라든지, 방향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집에 갖다 놓죠. 그 다음에 뭐 가습기 안에도 이 향기 오일을 떨어뜨려서 그 향기가 집안에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이 코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못 맡아요. 아무리 좋은 향기도 계속 그 향기 안에 있으면 그 향기를 잘 못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리 악취가 지금 진동하고 있어도 장시간 그 악취를 맡고 있으면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코 냄새 맡는 신경이 금방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는 뭐 악취 같은 거 있죠. 뭐 겨드랑이에서 나는 액취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뭐 자기 땀 냄새 이런 거 본인은 잘 못 느껴요. 그지만 옆에 있는 사람 알죠. 그리고 또 자기 집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 집이 있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데는 옷장에 뭐 나프탈렌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 막 이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사는 분들은 잘 못 느껴요. 대부분의 업무를 보는 사무실, 그런 업무 공간에도, 빌딩 같은 데는 그 효율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공기 난방, 공기 방식의 에어 컨디셔닝을 해요. 그러면 저 기계실, 거기 가면은, 공조기라 있어요. 공기 조화 기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커다란 이 기계인데, 그 안에서 공기를 이제 공급해줘요. 각 사무실, 방에, 그 기계실에 있는 그 공기 조화기라는 거, 공조기에서, 공조실에서. 그럼 여기서는, 자, 온도도 조절합니다. 뜨겁게, 차게, 냉풍, 온풍. 그 다음에 습도도 조절해줘요. 습기가 많으면 제습을 해주고, 건조하면은 가습도 해주고. 그래서, 온도하고 습기가 조절된 거를 각 이제 업무실로 보내죠. 그리고, 그걸 계속, 리턴 공기를 또 하려니까 필터링도 해야 돼요. 먼지 같은 거 필터도 하고. 근데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반복 리턴해서 공급을 하면은 산소량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바깥 공기를 또 좀 섞어서 공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온도 조절됐죠? 습도 조절됐죠? 먼지 걸러줬어요. 필터로. 이렇게 해서 또, 공기 질이 산소 농도가 떨어질까봐 바깥 공기도 섞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다 플러스 향기도 집어넣어줘요. 향기. 그래서 향공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향기공조. 거기다 아주 좋은 향기. 이 향기의 종류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은은한 공기를 품어서 각 사무실에다 이렇게 에어 컨디셔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코가 금방 피로해지니까 자, 우리가 상시 근무하는, 내가 장시간 이 근무하는 방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품어줘야지 냄새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15분에 한 번씩 이 디퓨저라 그러죠. 사무실 그 위에 공기가 이렇게 공급되는 그 디퓨저에서 계속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15분에 한 번씩 칙, 또 좀 있다가 또 15분에 있다가 또 칙. 이래서 냄새를 느끼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품어줘 봐야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이렇게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은 느끼겠죠. 뭐 거기다 커피 향을 줬다든지 오렌지 향을 줬다든지 느끼겠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내가 가끔 사용하는 방이 있죠. 내가 가끔 가는 곳, 화장실. 화장실에는 항상 거기에는 향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가끔 쓰니까.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의 향기는 계속 품어도 되고, 이런 내가 장시간 머무는 데는 가끔씩 품어야지 효과적으로 냄새를 느낄 수 있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악취가 나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향기를 위해서 그렇게 또 돈도 쓰고 그 향기 공조 이런 거를 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향기 중에 이게 겔랑 아쿠아 알레고리아.
빰플리느라는 그런 향수인데 거의 다 써가지고 요거는 이제 75ml짜리인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렌지 계통, 자몽, 과일 향기가 나는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이 좀 많아요. 125L짜리인데 데르메스 아르메스 거.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주로 써요. 저는 이것저것 막 뿌리기 때문에 나만의 향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나만의 향기. 근데 이 향기, 이게 어디서 냄새가 딱 나면은, 우리 아들 냄새인데?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이거 한 가지만 쓰니까. 네. 어쨌든, 그 실내에서 향기 이거 무시 못 합니다. 우리가, 향기, 그 악취의 원인이 되는 그 하수구는 이제 봉수가 파괴되지 않게 해야 된다. 트랩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 배수구 이렇게 벨 트랩으로 아까 됐때는 그런 게 자꾸 물기가 마르면 봉수가 파괴되고 물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걸 또 이제 좀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 끝을 이렇게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꽉 다물어지게, 오므러지게 해서 물이 내려가면은 그 실리콘이 힘이 없잖아요. 벌어지고 또 물이 안 내려가면 다치고, 또는 거기 마개를 이렇게 시소처럼 해가지고 물이 내려가면은 이게 물 무게로 내려갔다가 또 물 무게가 없으면 다쳤다가 이렇게 시소 방식으로 한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거는 여기 이제 자력을 줘요. 마그네틱. 그래서 보통 때는 자석의 힘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물이 내려오면은 그 자석의 힘이 물 무게를 못 이겨서 이렇게 열어주죠. 물이 쏟아져 내려가고, 물이 안 내려오면 또 자석의 힘으로 떡 달라붙고, 뭐 이러한 트랩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저런 거 이제 드럼 트랩이라고 그러거든요. 트랩. 그래서 배관 중에 물을 통기를 막는 역할도 하지만 저게 이제 조집기 또는 뭐 새집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업용 주방 같은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돼지기름이라든지 음식하고 나면서 막 기름을 흘려보내면은 기름이, 특히 돼지기름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닭기름도 그렇고 온도가 뜨거울 때는 액체 상태로 흘러내려갑니다. 특히 겨울철 저 배관이 쭉 나가서 이제 마당을 지나서 배수관 지나갈 때 겨울이니까 차갑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어요. 굳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굳어서 그리스라는 그 기름이, 걸쭉한 그 돼지기름 같은 걸 우리가 그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름처럼, 그리스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배관을 꽉 막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름을 많이 안 버리는데 이 영업용 주방 같은 데서는 주방에서 엄청난 기름이 막 흘러나가요. 그러면 그런 드럼 트랩 안에 거기에 기름, 그리스를 이렇게 걸르는 그러한 조집기라 그러죠. 새집기, 조집기. 예, 그런 그리스 트랩 이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 같은 데는 머리카락 같은 게 많이 이 하수구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또 모아서 잡아놓는 그러한 이제 헤어 조집기, 이런 것들이 응용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 같은 데는 뭐 막 차를 닦다 보면 흙먼지, 모래 같은 게 있잖아요. 모래 걸르는 그러한 조집기 같은 게 있고 이래요. 우리 생활에서 정말 이 향기가 중요한데, 그러한 트랩이 잘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수관, 배수관에서 통기관, 그림에서 보듯이 저렇게 전체적으로 통기관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 지을 때 설비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런 거 무시하고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기관 자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하수관 물 버리면 그냥 이렇게 다 내려가는 줄 알아요. 물론 다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 통기관이 없으면은 첫째 뭡니까? 이 배수관 내에 악취가 머물러 있고 그게 집으로 유입할 수가 있다. 또 물을 버리고 그럴 때 압력이 달라져서 봉수가 파괴된다 이겁니다. 물로 막아놓은 게. 그러니까 또 악취 원인이 되죠. 그래서 통기관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 장시간 뭐 집을 비우고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무슨 얇은 고무판이라든지 그런 걸로 배수구 같은 데 이렇게 눌러서 막아주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욕조 같은데 배수구를 고무막에 있죠. 그걸로 막아놓는다든지, 그리고 세면기 팝업도 막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장시간 집을 비워도 이렇게 악취가 올라올 염려는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악취 방지에 대해서 봉수, 그 다음에 트랩,
그리고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 또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통기관을 설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집 지을 때 꼭 통기관 설치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